지금 바로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는 기본 잊지 마세요. 사장님들 지금 하시던 일 잠시만 멈추고 여기에 딱 집중해 주세요. 2026년 새해가 밝자마자 사장님들 지갑을 아주 든든하게 채워줄 소식이 있습니다. 총 3조 3,620억 원. 정말 역대급 규모의 정책 자금이 풀립니다. 아, 근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서류가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이런 고민으로 시간 보내기엔 너무 아까운 기회예요. 맞습니다. 이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게 1월 5일부터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접수가 시작되고요. 1월 12일부터는 공단 직접 대출 접수가 시작되는데 이게 선착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망설이다가는 그냥 예산이 다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복잡한 공고문 대신 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사장님 상황에 딱 맞는 자금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금리를 최대 0.8% P까지 낮출 수 있는지 그 비결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3조 3,620억 원. 이 어마어마한 돈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장님들을 위해서 준비된 건지 그 큰 그림부터 한번 쫙 펼쳐볼까요? 네. 정부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크게 보면 세 가지 바구니에 자금을 나눠 담았다고 보시면 돼요. 세 가지 바구니요? 네. 첫째는 꾸준한 경영 안정을 위한 일반 경영 안정자금이 1조 2,200억 원, 뭐랄까 가장 기본이 되는 자금이죠. 둘째는 갑작스러운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경영 안정자금, 이게 1조 3,500억 원으로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의 스케일업을 돕는 성장 기반 자금이 한 7,920억 원 규모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하, 안정, 위기 극복, 그리고 성장. 이 세 가지 키워드만 딱 기억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키워드만 들어도 벌써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감이 좀 오는데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보죠.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일종의 입장권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소상공인 기본법상의 소상공인이라면 기본 자격은 갖추신 겁니다. 지원 한도는 기업당 운전자금만으로는 5억 원이고요. 기계 설비 같은 시설 자금을 포함하면 최대 1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와, 생각보다 한도가 꽤 크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좋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입장 불가인 경우도 있겠죠. 어떤 분들이 해당되나요? 네, 몇 가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세금을 체납 중인 경우, 그리고 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 정보나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잠시만요. 신용도 판단 정보나 공공정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대출금이나 카드 대금을 연체한 기록, 아니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 기록 같은 것들이 금융기관에 공유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일종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또 당연하지만 휴업이나 폐업 중인 경우도 신청이 안 되고요. 유흥주점이나 사행산업, 금융업처럼 정책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업종도 제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요. 최근 5년 내에 정책자금을 이미 3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도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유의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돈을 빌리는 방식이 중요할 텐데요. 직접 대출이랑 대리 대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먼저 대리대출은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저희가 줄여서 소진공이라고 하죠. 소진공에서는 이분은 지원 대상이 맞습니다 라는 확인만 해주는 거예요. 실제 대출 심사랑 실행은 우리가 거래하는 시중은행에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자금이 이 방식으로 운영되죠. 아, 그러니까 소진공은 자격 심사만 나고 실제 돈은 은행에서 나오는 거군요. 그럼 직접 대출은요? 반면에 직접 대출은 소진공이 직접 나서는 겁니다. 사업의 기술성이나 성장 잠재력 같은 걸요. 종합적으로 직접 평가해서 바로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이게 그냥 편의성 차이인가요? 아니면 뭔가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이건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보통 은행하고 거래 실적이 많고 신용도가 좋으시다면 대리대출이 훨씬 빠르고 편리하죠. 은행이 이미 나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당장 신용이나 담보는 좀 부족하지만 내 사업 아이템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 이렇게 자신하신다면요. 사업계획서를 아주 탄탄하게 준비해서 소진공의 직접 대출문을 두드려보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평가받는 기회인 셈이죠. 아하, 내 상황에 맞춰서 유리한 창구를 잘 선택해야겠군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장님의 현재 상황에 가장 필요한 자금이 무엇일지 그 세 가지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 특별한 위기는 없지만 인건비, 재료비처럼 꾸준한 운영 자금이 필요한 사장님들을 위한 길부터 시작해보죠. 네, 바로 일반 경영 안정자금입니다. 이건 업력과 무관하게 사업을 운영 중인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고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연간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고요. 기간은 총 5년인데 처음 2년은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서 초기 부담이 좀 적습니다. 아, 2년 거치. 좋네요. 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더한 변동금리가 적용되고요. 이건 전부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건 사업을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기본 체력을 길러주는 일종의 영양제 같은 자금이군요. 네, 딱 맞는 비유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정말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구명조끼 같은 자금들도 있겠죠? 네, 바로 두 번째 경로, 특별 경영안정자금입니다. 정부가 가장 많은 예산 1조 3,500억 원을 투입한 만큼 종류도 아주 다양하고 지원 조건도 파격적입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긴급 경영안정자금. 이건 말 그대로 긴급 수혈자금입니다. 화재나 수해 같은 재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1억 원 한도의 연 2.0%라는 정말 파격적인 고정금리로 지원하고요. 매출이 15% 이상 급감했다면 7천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작년에 작은 카페를 하는데 바로 옆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서 매출이 막 30%나 떨어졌거든요. 그때 이런 긴급 경영 안정자금이 있었다면 정말 큰 힘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자금입니다. 혹시 신용 점수가 낮아서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분들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인데요. 나이스 신용 점수 기준으로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사장님들을 위한 전용 자금입니다. 한도는 3천만 원이고 신청 전에 온라인으로 신용관리 교육을 미리 이수하셔야 해요. 아, 교육을 먼저 받아야 하는군요. 네. 근데 여기서 희망적인 건 나중에 성실하게 상환해서 신용이 회복되잖아요. 그럼 금리를 깎아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죠. 와, 정말 좋은데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자 부담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이분들 어깨를 좀 가볍게 해줄 방법도 있겠죠. 그럼요. 대환대출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연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와, 7%짜리를 4.5%로요? 네, 나이스 91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고요. 한도는 5천만 원인데 진짜 주목할 점은 상환 기간이 무려 10년이라는 겁니다. 10년이요? 네, 월 상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좀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10년 상환이면 정말 파격적이네요.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하는 분들을 위한 자금도 아주 든든하게 마련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재도전 특별자금이요. 맞습니다. 재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채무 조정 후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사장님들을 위한 자금인데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재창업 단계랑 성장성에 따라서 유형이 나뉜다는 거예요. 일반형은 7천만 원, 희망형은 1억 원, 도약형은 2억 원 이렇게요. 잠시만요. 그 세 가지 유형이 단순히 한도 차이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심사 과정에서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단순한 한도 차이가 아니에요. 일반형은 재창업 초기 단계의 기본적인 지원에 가깝다면 희망형이나 도약형으로 갈수록 사업 계획의 혁신성이나 성장 가능성을 훨씬 더 비중 있게 봅니다. 즉, 과거의 실패를 딛고 얼마나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거죠. 이건 소진공 직접 대출 방식이라서 사업계획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특정 대상을 딱 집어서 지원하는 자금들도 있던데요. 네,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 지원 자금. 이건 장애인 복지카드나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사장님께 1억 원 한도로 지원하는데요. 연 2.0%라는 낮은 고정금리에 7년 상환이라는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 연계 자금은 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시거나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장님께 7천만 원을 지원해서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돕는 뭐랄까 일석이조의 자금이죠. 자, 이제 위기를 넘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워보고 싶은 사장님들을 위한 세 번째 경로, 성장 기반 자금입니다. 내 사업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키고 싶은 분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맞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큰 소상공인을 위한 집중 지원 자금들입니다. 먼저 소공인 특화 자금은 제조업, 그러니까 표준 산업분류상 C코드로 시작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소공인 전용 자금이에요. 아, 제조업 하시는 분들? 네, 일반 소공인은 온전자금 1억 원까지,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유망 소공인은 2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특히 기계 설비 도입을 위한 시설 자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제 가구를 만드는 작은 공방 사장님이 새로운 녹공기계를 들여오고 싶다면 이 소공인 특화 자금의 시설 자금을 신청하면 되겠네요. 반면에 온라인으로 맞춤형 가구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면 그건 좀 다른 자금을 봐야 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게 혁신 성장 촉진 자금입니다. 수출을 하고 있거나 스마트 기술을 도입했거나 아니면 2년 연속 매출이 10% 이상 성장하는 등 혁신적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이런 혁신형 소상공인은 운전자금 최대 2억 원, 시설자금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서 스케일업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아,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사장님들을 위한 자금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면서 정말 흥미로운 자금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민간에서 먼저 투자를 받으면 정부가 돈을 더 빌려주는 방식이요.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아, 민간 투자 연계형 매칭 융자를 말씀하시는군요. 이게 이번 정책 자금의 히든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민간 투자 기관,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같은 곳에서 먼저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면요. 정부가 그 투자금의 최대 5배, 5억 원 한도 내에서 정책 자금을 매칭해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와, 민간 투자금의 5배까지 매칭해준다고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이건 사실상 정부가 시장에서 인정받은 유망주에게는 확실히 밀어주겠다. 이런 강력한 시그널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다만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필요한 기업보다는요.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크게 키우려는 그 스케일업 단계의 사장님들께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어렵고 벤처 캐피탈 수준의 아주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아, 그렇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네요. 네, 탄탄한 사업 모델과 성장 로드맵이 없다면 도전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고수들을 위한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처럼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키우는 분들을 위한 맞춤 자금도 따로 있네요. 네, 상생성장 지원 자금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서 사업을 키우려는 사장님들을 위한 자금인데요. 정부의 온라인 진출 육성 프로그램에 선정되거나 정부와 협약을 맺은 대형 플랫폼사의 추천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장 단계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서 온라인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에게 맞는 자금을 찾아봤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프로팁이 나옵니다. 어떤 자금을 선택하던 공통적으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대금리 제도를 잘 활용하는 건데요.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0.8%피까지의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적용이 안 되는 항목도 있으니 이건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0.8%피면 대출금이 클 경우엔 정말 무시 못할 금액인데요. 한번 조합을 해볼까요?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크게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정책 우대. 제로페이 가맹점이거나 소진공 컨설팅을 이수하면 0.1%피를 깎아주고요. 0.1%피. 둘째, 정책 배려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등이 또 0.1%피 감면 대상입니다.
셋째,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셨다면 또 0.1%피를 할인해드립니다. 그럼 벌써 0.3% 피네요.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 여성 대표이고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했다면 벌써 0.4% 피를 할인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거기서 더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 혹은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의 사업장이 있다면 0.2%피를 추가로 우대해드립니다. 와, 그럼 벌써 0.5%가 되네요. 바로 성실상환입니다. 이전에 소진공 직접 대출을 연체 없이 아주 잘 갚은 이력이 있다면 무려 0.3%포인트를 감면해 줍니다. 이걸 잘 조합하면 상당한 이자를 아낄 수 있는 거죠. 이야, 정말 꿀팁이네요. 이제 나에게 맞는 자금도 찾았고 금리 할인 방법까지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실전이죠? 자, 이제 신청하러 가자. 이렇게 결심한 사장님들을 위한 최종 단계,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딱 3단계. 결정, 접수, 대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정, 접수, 대기. 네. 첫 번째 단계는 결정입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내 사업이 기본 자격에 맞는지, 제외업종은 아닌지 최종 확인하고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자금을 딱 하나 결정하는 겁니다. 자, 자금을 결정했으면 그 다음 접수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두 번째 단계는 접수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그러니까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하는 게 기본이고요. 혹시 컴퓨터 사용이 좀 어렵다 하시면 전국 78곳에 있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단계, 대기가 남았군요. 네, 바로 대기하고 있다가 정확한 날짜에 맞춰 신청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은행을 통해 받는 대리대출은 2026년 1월 5일, 소진공에서 직접 받는 직접대출은 1월 12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아, 1월 5일, 1월 12일 달력에 꼭 표시해둬야겠네요. 네, 반드시 해두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소진되면 그냥 마감되니까요.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셨다가 접수일이 되자마자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모든 것을 정말 속 시원하게 파헤쳐봤습니다. 총 3조 3,620억 원이라는 역대급 규모로 안정적인 운영부터 위기 극복, 혁신 성장까지 거의 모든 상황에 맞는 자금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설명으로 대부분의 궁금증이 풀리셨겠지만 더 자세한 내용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이나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성공적인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